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들 하셨죠? 예. 네, 다들 했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한 건데. 네. 네, 어쨌든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항상 꾸준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한번 팀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독특한 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독서가 아니죠? 예. 바로 이탈리아 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바로 아탈란타입니다. 네, 아탈란타. 유니폼만 보면 인터밀란 같은 네, 아탈란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탈란타를 선택한 이유는요. 물론 구단 역사상 champions 리그 진출한 게 가장 크고요. 네. 제가 이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세리에아에서 가장 볼맛나는 축구를 하는 팀이기에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는 레버쿠젠이 후반기 때 가장 볼맛나는 축구를 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라리가에는 어떤 팀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기는 좀 없지 않나요? 전반기 때 그러니까 베티스 세비야가 상당히 그쵸. 매력적인 제가 축구였는데 전반기에 베티스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예. 후반기에는 사실 다 쳐졌죠.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좋았던 발렌시아가 매력적인 축구를 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예, 거기는 약간 좀 끈적한 축구를 하는 팀이죠. 좀 더럽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심지어 바르셀로나마저도 예, 막판은 완전히 뭐 스포츠가 뭐 전혀 이루어지지가 못했었죠. 아탈란타가 이제 세리에아 최종전에서 사스올로에게 먼저 실점을 허용을 했지만은 예, 1대1 동점이 된 상황에서 이제 베라르디가 퇴장을 당하면서 베라르디는 약간 패시브인 것 같아요. 그 퇴장 당하는 게. 이번에도 좀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대룬이 약간 조금 헐리우드 액션처럼 넘어지니까 머리를 붙잡고서는 막 흔들어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퇴장당했죠. 사실 제가 이제 저 38라운드 때 인터밀란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순위가 나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 같은 경우는. 근데 사솔로한테 아탈란타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하면 아탈란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 그때 그러니까 인터밀란은 무승부 상태였고요. 0대0. 그리고 AC 밀란은 이기고 있었거든요. 한참 도망가고 있었죠. 예, 그 차라노글루의 골과 캐시의 골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탈란타 탈락각이었어요. 저는 헤타페 골 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유로파리그 각이었는데 예, 이제 동점을 만든 상태에서 사솔로가 잘멸해준 덕에 3대1 완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제 아탈란타가 인테르와는 승점이 똑같지만은 이제 승자승에서 그래서 때문에 3위를 했고요. 밀란은 결국 물 먹었죠. 두 팀이 다 이겨가지고 인테르는 약간 좀 마지막에 좀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이제 퇴장당했잖아요. 그 퇴장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쓸데없는 파울이었고 중계하면서 가장 좀 짜증날 때가 그런 쓸데없는 파울로 인해서 추가 시간 늘어날 때거든요. 그때 추가 시간이 5분이었는데 결국 경기 98분에 끝났습니다. 밀란 팬들이 숨죽였을 98분. 그렇죠. 이제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모형 비디오네요. 그러니까 아탈란타 그 로고가 달린 로고를 들고 이렇게 선수들이 축하를 했죠. 이제 111년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뤄낸 아탈란타. 그래서 공 모양이 챔피언스 리그 공이죠. 역시 근데 그 아탈란타 하면은 가스페리니 감독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상 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부임했던 2016-17 시즌 세리아 4위. 이 역시도 그러니까 아탈란타 구단 역사상 최고 순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세리아가 세 팀만 챔피언스 리그에 갔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 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는 그때보다도 1위를 더 끌어올린 역시 구단 역사상 최고 순위 3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는데요. 가스페리니 감독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3백이죠. 그럼 가스페리니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백스리를 쓰다가 예전에 그 인테르에서는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조기 경질되는 좀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은 제노아 시절에 이제 대박을 쳤을 때부터 처음 스타덤에 감독으로서의 명성을 쌓기 시작했던 그때 뭐 디에고 밀리토 뛰고 하던 그 제노아에서부터 이제 아탈란타까지 성공했을 때는 항상 3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출전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는 편이긴 했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뭐 센터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명이 가장 많이 뛰었어요. 그 팔로미노, 그리고 마시엘로, 짐시티, 만치니까지 이렇게 4명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톨로이도 있었거든요. 네. 톨로이가 장기 부상 후 아웃이 되면서 그러면서 짐시티가 중용되기 시작했어요. 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톨로이까지 5명이 로테이션은 이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좌우 측면에는 카스타뉴하고 하테보하고 고센스까지 이 3명이 출전 시간을 나눠 가졌는데 그래도 하테보가 가장 많이 뛰고 카스타뉴는 이제 주로 왼쪽에서 뛰었지만은 하테보가 빠질 때는 카스타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고센스가 왼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프로일러하고 데룬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파살리치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네. 고메스는 거의 언터처블인데 고메스가 빠질 때는 가끔 이제 파살리치가 고메스의 자리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투톱의 사파타하고 일리시치가 거의 메인이었죠. 네.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골키퍼도 이제 골리니하고 베리샤가 조금 번갈아가면서 많이 뛰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즌 막판엔 골리니가 중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3, 4, 1, 2 포메이션.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는 바로 고메스가 있었다. 네. 파프 고메스. 원래는 알레한도 고메스지만 네. 애칭으로 파프 고메스라고 하죠. 어쨌건 그 아탈란타의 최대 강점은 바로 공격진에 있었습니다. 네. 예. 왜냐면 그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77득점으로 최다 득점 1위. 예, 1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바로 그 2위는 나폴리 74득점. 네. 나폴리보다도 더 많은 득점. 심지어 유벤투스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에 강점이 있었던 팀이었죠. 당연히 그 슈팅 숫자 역시도 16.9회로 나폴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나폴리가 이제 18.6회, 그 다음에 2위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데요. 유효 슈팅 역시도 5.8회로 나폴리 6.2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치를 좀 보면 슈팅 숫자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와 득점력이 굉장히 좀 비례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폴리가 2위니까요, 팀 득점. 근데 여기서 그가 왜 아탈란타의 골이 가장 많았느냐? 바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9.8에 뭐 로마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0.1 차이로 이제 1위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6m 이내, 6야드 이내 슈팅. 이게 1.5회 독보적인 일입니다. 네. 뭐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1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테르하고 파르마가 1.1회. 네. 그러니까 독보적인 1위. 네, 그렇죠. 골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의 슈팅이 많았다. 당연히 이러니까 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슈팅 숫자 자체는 나폴리보다 적지만. 네, 그러니까 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뭐 인터밀란, 그리고 유벤투스, 여기 엠폴리, 그리고 볼로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르마까지 이 팀들과도 다소 격차가 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중거리 슈팅 비율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워낙 그 페널티 박스하고 6야드 안에서의 슈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공격 방향인데요. 그 아탈란타를 여기서 소개한 이유는요. 아탈란타가 공격 방향이 균등해요, 좌우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37%와 38%. 예,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했다고 하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네.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치우친 공격을 해요. 네. 하지만 아탈란타는 좌우가 균형되게 가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막기가 더 힘든 건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점유율 역시도 55.7%도 3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점유율도 높은 축구를 구사를 했죠. 백스리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에 약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미드필더 숫자가 하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하지만 아탈란타는 백스리를 씀에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축구를 구사를 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숏 패스 비율이 높은 것들이 상당히 그가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왜냐면 그 숏 패스가 이제 그가 485회로 상당히 그가 세 번째로 많았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롱볼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가 54회로 조금 그가 내려가는 수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마냥 뭐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비율 자체는 확실히 숏 패스 쪽에 이제 많이 좀 치중한 아탈란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탈란타가 위에 팀들, 삼프도리아, 사솔로, 스팔 이 팀들은 애초에 패스 자체가 적은 팀들이에요. 네. 아탈란타보다. 인테르와 아탈란타만이 좀 점유율과 숏패스 비율과 롱패스 비율이 상당히 거기 대비해서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왜냐면은 점유율 2위가 인터고 3위가 아탈란타니까요. 네. 이 축구의 중심엔 바로 파프 고메스가 있는 거죠. 언터처블 파프 고메스. 숏패스를 즐겨하면서 그러면서 찬스 메이커의 1인자. 네. 키패스 112회로 유럽 5대 리그 전체 공동 1위입니다. 네. 멤피스 데파이와 함께. 아, 멤피스 데파이. 예.
근데 이제 여기 딱 보이죠? 데파이와 함께 112회. 네. 예, 동일하게 이제 그거가 가장 많은데 경기당으로 따지면은 고메스가 더 조금 뛰었기 때문에 데파이보다 3.2회로 이건 유럽 5대 리그 1위입니다. 아, 네. 뭐 선발로 출전한 경기는 좀 더 많습니다만 이 교체로 출전한 경기까지 포함했을 때 데파이 네. 선수보다 적은 경기를 소화한 고메스 선수가 되겠죠. 그리고 도움 역시도 11 도움으로 세리에A 도움 공동 1위 메르텐스와 네. 함께 도움왕.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메스가 사실상 아탈란타 축구의 정수구, 아탈란타 축구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시즌 아탈란타가 이렇게 올라온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 사파타입니다. 네. 왜냐면 지난 시즌의 아탈란타와 이번 시즌의 아탈란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네.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인데 삼프도리아에서 예,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23골을 넣으면서 이제 필리포 인자기가 1996-97 시즌에 24골을 넣은 이래로 아탈란타 선수 최다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지난 시즌의 아탈란타 그리고 올 시즌의 아탈란타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 선수는 물론 뭐 고메스 선수도 있겠지만 사파타 선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메스 선수는 계속 있었잖아요, 아탈란타에. 네. 그러니까 고메스의 그런 아기자기한 패스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왔고 그래서 아탈란타의 축구는 그런 아기자기한 맛들이 있었고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 네. 근데 그 마침표를 마침내 사파타가 나와서 찍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탈란타의 득점력이 올라가면서 이번 시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사파타는 이제 23골로 퀄리아렐라에 이어서 득점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탈란타의 또 다른 강점하면은 득점 루트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 그 15명의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위 테이블 역시도 이 차파타가 23골 그리고 일리치치가 12골, 예. 고메스가 7골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메스가 주로 패스를 많이 넣는 선수라면은 그 찬스 메이커라면은 요 일리치치는 이제 패스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보여주면서 또 골도 어느 정도 넣으면서 연결고리 역할. 그래서 사파타가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했던 거였죠. 굉장히 역할 분담 자체도 공격진 내에서 잘 되는 느낌의 아탈란타입니다. 예. 거기다 이제 좌우 측면 공격을 이끄는 선수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거든요. 뭐 하테보 같은 경우도 5골 5도움. 오른쪽 측면 윙백을 보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카스타뉴 선수가 4골 2도움. 네. 또 고센스 선수가 3골 2도움. 이렇게 그 측면 자원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또 그 뒤에 프로일러가 이제 6도움으로 후방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트피스에서 수비수인 만치니가 5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틀란타가 세트피스에서 13골로 공동 3위를 차지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고메스의 그 킥과 네. 만치니의 해결 네. 제공권을 살린 해결 네. 이게 상당히 크게 좌우를 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도움적인 측면에서도 아탈란타는 도움을 주는 선수들이 상당히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돼 있죠. 16명까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이런 팀들이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좀 짜증납니다. 저희 네. 자료를 다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참고로 제가 아까 득점 얘기할 때 빼먹은 선수가 있는데 파살리치. 네. 솔직히 말하면 확고한 주전은 아니었거든요. 그가 준주전이었어요. 그가 절반은 선발, 절반은 교체였잖아요. 네. 하지만 이 선수가 그러니까 들어올 때면은 슈퍼초커적인 역할을 상당히 잘하면서 이번에도 골을 넣었거든요. 교체 출전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5골 3도움을 올리면서 쏠쏠한 활약상을 펼쳐줬어요. 네, 그리고 어느 팀이나 저런 유형의 선수는 필요합니다. 경기의 흐름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는 유형의 예. 선수들.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아탈란타는 공격 쪽에서 그런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드필더에서 파살리치 같은 선수가 해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이 선수는 딱 그가 박스 투 박스한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출전 시간인데요. 1000분 이상을 뛴 선수가 무려 16명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로테이션이 그만큼 원활하게 돌아갔다. 뭐 제가 도판을 보면서도 네. 이제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출전 시간을 보면 이제 그 자료를 좀 더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즌에는 아탈란타는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사실 리그만 소화할 때와 이 챔피언스 리그를 또 같이 소화할 때, 또 이제 뭐 유로파 리그도 있겠습니다만, 또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게감이 좀 어느 정도 남다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근데 그거보다도 아틀란타는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지금은 기뻐할 시점이긴 하죠. 네. 심지어 뭐 그가 다음날 새벽까지도 아틀란타 시내가 막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가 뭐 계속 뭐 폭죽 터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당장 그 가스페리니 감독부터가 AC 밀란 감독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링크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사파타도 이적설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일리시치도 그렇고, 예. 너무 프로윌러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스타뉴라던가 만친이라던가 핵심 선수들이 다 이적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이적 가능성이 의외로 제법 있어요. 아탈란타는 그러니까 가스페리니 감독이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매 시즌 선수들이 대거 나갔어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나갔거든요. 뭐 칼달라라던가 뭐 캐시에라던가 콘티라던가 뭐 대거 나갔는데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도리어 팀을 그가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안 좋았어요. 한때 뭐 그러니까 10위권 뒤 바깥까지도 밀려났었고 그리고 또 거의 13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8위였거든요. 그래서 유로파리그 진출조차도 힘들었는데 마지막 13경기에서 9승 4무 무패. 그것 때문에 심지어 그때 나폴리, 인테르, 뭐 나치오 다 만났어요. 강팀들. 유벤투스까지. 근데 다 도장 깨기 했거든요. 도장 깨기 해가지고 3위를 한 건데. 결국 뭐 이거죠. 예를 들어 뭐 약팀을 상대로 무패 기록을 이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강팀을 잡아내면서 본인들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보면 좀 증명한 셈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건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가는 팀이다 보니까 매 시즌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항상 고전을 하는 경향인데 아탈란타가 유로파 리그에 나가서도 좀 일찍 탈락하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직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거기다가 만약에 가스페리니 감독이 나간다면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크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에 아탈란타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팀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거고요. 또 저는 이 팀이 다음 시즌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 바람을 브라트 때도 했는데 바로 이적했죠. 돌트문트로 갔죠. 어쨌든 이게 사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팀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을 때는 흔히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는 이제 공중분해라고 하잖아요. 이제 팀이 공중분해될 사실 이 아약스가 사실 그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또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탈란타 역시도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이 뭐 저희 방송을 하는 저희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아탈란타 모습을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독서 축구가 아닌 이축구인가요? 새 축구. 새 축구. 네, 어쨌든 이탈리아의 굉장히 또 매력적인 클럽 아탈란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를 제가 벌써 말했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맨날 헷갈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